이제 한번 실제로 한번 볼 텐데 주간 차트를 저는 매우 좀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일간 차트로 보면 이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상승하려나 뭐 이런 기대감이 많아져요. 근데 주간 차트로 보면 조금 더 냉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월간 차트로 보면 확실히 냉정해지는 것 같긴 한데 좀 늦는 건가라는 뭔가 손해보는 느낌도 좀 나요, 가끔.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서 ETF를 볼 건데 ETF는 거래량을 보기가 어려워요. 이 거래량들이 왜곡된 거래량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ETF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거래량보다는 추세 그대로의 모습만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과 한번 업종을 보면서 시장 느낌 볼게요. 업종이 어디 있죠? 업종 코스피, 업종 여기 코스닥. 있죠. 업종으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업종으로 있는 그대로 시장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통신은 정별됐네요. 네. 만약에 운이 좋다면 이 모습이 뚫었죠? 네. 잠깐 조정받고 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과거에도 뚫고 조정받고 또 이렇게도 갔네요. 그죠?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모습은 좋아 보인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네. 그리고 월간 차트로도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좀 너무 멀리서 본 것 같긴 하지만 한참을 하락하고 있던 게 이제는 바닥을 확실히 좀 잡고 올라가려나? 다만 과거에 어떤 중요한 어떤 선들을 앞에 두고 있구나.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 통신업이 해왔던 무언가와 다른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려나? 뭔가 확 성장한 무언가가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시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5G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는 딱히 뭐가 없었거든요. 통신업이 크게 한번 성장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건 어때요? 느낌으로 그냥 딱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은 약간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하락세에서의 약간 횡보가 뭐 우상향되지도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거의 뭐 하락 중인데 하락 중에서도 뭐 어느 저점을 또 뚫고 더 빠지거나 하지 않는 지금 짧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월간으로 보면 좀 애매하죠. 잘 모르겠죠. 근데 과거로부터 보면 뭔가 꾸물꾸물 그래도 계속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은 살짝 애매했고, 이 고점을 현재 못 넘기는 건가? 한번 이 큰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려나? 근데 방향이 밑으로 간다면 위험할 것이고 다시 이 방향 위로 간다면 뭐 나쁘지 않겠네? 이렇게 보는 것, 그 안에서 주간 차트는 이런 모습이구나 정도로 본 거고. 의약품은 어때요? 의약품도 되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는데 현재 최근 한 반년 전부터 다시 정별도 깨졌고,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상승하다가 여기서도 정별 한번 깨지고 다시 또 시작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정별 빼지니까 계속 빠질 듯한, 왠지 여기서 말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 자리 한번 봐볼게요. 네. 이제를 보면 이 하얀색 200일 이평선을 살짝 돌파하고 싹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네. 그렇죠. 이런 모습이 아주 정직한 모습이고, 이때는 수요와 공급이 잘 맞으면서 쭉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주가는 깼지만 201평선은 깼지만 51평선이 깨는 척하고 다시 갈 때는 조금 더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두 번째는 다시 정배열이 됐는데 눌릴 시간도 없이 바로 가는 모습일 때 생각보다 과하게 갈 때가 있다라고 했죠. 눌림이 없을 때
이 작년에 요 모습이 의약품에서 요 모습이 난리 났었을 때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왔었던 거품을 만들었던 시기가 이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요건 어때요? 거꾸로 진 빠지고. 거꾸로 역배열이 되는 듯 확 빠졌죠. 이렇게 네. 또 이렇게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세게 빠졌죠. 제대로 그렇죠. 이 거꾸로 우상향할 때 정배열 본격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죠. 이거는 거꾸로 역배열은 꺾이고 계속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은 그냥 만약에 지수를 믿는다면 그 누가 여기에서 무언가를 얘기해도 거들떠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대표 종목으로 보면 뭐 셀트리온도 있을 거고요. 제약 쪽이나. 셀트리온은 거의 같은 모습이죠. 거들떠도 안 볼 것 같아요. 뭐 대표주들 보면 신라젠도 볼까요? 신라젠은 마치 그럴 것 같은 모습의 초입이죠. 역배열에서 역배열이 여기서 역배열되고 올라가는 타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요 전 단계, 그러니까 요거에서 조금 더 진전된 게 셀트리온 같아요. 보면 이 차트로만 볼게요. 여기서 좀 진전된 게 셀트리온 같은. 그렇죠. 아까는 느슨하게 많이 가는. 아까는 조금 더 덜 이전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데 얘도 못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해 있는 종목들의 대장주들이 좀 중요한 모습은 보입니다. 이건 어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우상향을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근데 역배열이 됐다라는 것은 뭔가 과거에 강한 이런 하락들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지금 주간, 월간 차트로 보면 어떤가요? 일단 여기서 딱 하락이 마무리됐고 이제부터 상승이네 라고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올라갔는데 여기를 못 올라가고 깨버렸네요. 다시. 그럼 이제부터 다시 하락이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만약에 상승하려면 여기를 더 위에. 이렇게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스금스금 올라가야겠죠. 아직은 하락 중이구나. 하락 채널도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제 네. 여기를 깨고 이 상승 이 하락 채널을 하락 추세선을 깨고 내려갔고 다시 뭔가를 만들면서 또 올라가는. 근데 결국에 또 상승 추세도 깨버렸네요, 그죠? 그리고 이 상승 추세를 깨다가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여기를 회복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섞어보는 겁니다. 계속 그냥 직관적으로 차트를 보려는 건 직관적으로 좀 보려는 의미가 있어요. 은행은 어때요? 은행 지금 횡보하는 느낌. 그렇죠. 이도 저도 아니죠. 계속 하락하고 있죠. 계속 하락하고 있죠. 월간에서 보면. 보험. 하고 있어요. 보험은 아주 하락이 깊죠. 월간 차트상에서 봐도 하락이 깊고 주간 차트에서 봐도 역배열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논리대로만 네, 보면 보면. 다른 이야기로 보면 또 매수의 관점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여태까지 논리로 보면 얘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얘는 지금 빠지는. 그쵸 빠지고 아까 이런 모습 하나 본 거 기억나세요? 네, 횡보하고 있었던 거 횡- 있었어요. 횡보하다가 또 빠지고 또 빠졌던 거 뭐게요? 아까 목재였나? 아닌데. 아까 그 목재였나? 현대차 한번 볼까요? 아까 좀 비슷한가요? 횡보하다가 또 빠지는 거.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당겨보면 과거에서부터 역별이 시작되고 횡보 또 빠지고 또 횡보 또 반등하려나 또 빠지고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제가 제일 무섭게 봤던 종목이 예전에 이 종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도 오랫동안 매매를 했었는데 과거를 보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을 계속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지 하면서도 매도할 시간이 없었을 정도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위기가 과거에 한 번 왔었어요. 요 언저리에서. 분명히 역배열이 시작됐고 근데 또 금세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조정받고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역배열이 없었죠. 근데 여기서 역배열이 한 번 나왔었어요. 역배열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를 좀 확대해 보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이 종목이 안주하는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한참을 옆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다 반등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51일 이 아래에서 이렇게 계속 반등이 길어지는 거는 일단 도망 나오고 봐야 돼요. 역배열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심리적으로 보통 이런 주간 차트상 한 4주 정도 안에 반등하지 않으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4주 혹은 길어도 8주. 이거랑 비슷했던 게 예전에 삼립도 있어요. 삼립이요. 이 종목도 보면은 이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면 정배열이 시작되고 이제부터 막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역배열 됐다가 또 정배열 되고 또 다시 시작되고 계속 타고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열권에 들어가면 이렇게 눌림이 없어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눌리지도 않게 가는 놈들은 거품이 끼긴 마련인데 그 거품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아요. 하지만 조심스러워야 돼요.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는데 역배열이 한 번 됐죠? 여기로 확대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역배열이 되고 이런 모습 기억나죠? 이렇게 여기서 역배열이 되고 이렇게 빠지는 애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자리의 모습들이 지금 셀트리온, 신라젠 좀 초입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끝나면 좋겠지만 계속 갈 수도 있어요. 또 오르는 듯 하고 또 내리고 오르는 듯 하고 또 내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기술적으로 여기서 수익을 낼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난 여기서 수익을 낼 거야 라고 하고 수 있겠지만 굳이 뭐 우상향하는 종목을 하는 게 낫겠죠. 이게 종목과 업종을 계속 눈여겨보는 겁니다. 네. 기계 어때요? 빠지고 이런 느낌 보이죠? 네. 역배열되고 확 다시 찍어내리는 듯한 전기전자 비슷하죠? 역배열되고 확 찍어내리죠 이렇게. 금융 얘는 어때요? 역배열되고 조정도 없이 계속 빠지죠. 이거는 아까와 반대예요. 여기서 정배열이 되고 눌리다가 이렇게 가면 좀 그나마 정상적인데 거꾸로 정배열에서 눌리지도 않고 이렇게 가면 확 빠진다고 했죠. 이게 반대예요. 역배열로 확 빠지는데 보통 역배열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아까 보면은 역배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없이 물량 해소 없이 확 빠져버리면 금세 또 일어날 때도 있어요. 급하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한 그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매수 이유는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적인 수급일 수 있어요. 얘는 어때요? 계속 빠지고 전기, 가스, 역배열이 얘도 한참 고생하다가 올라가긴 했다가 빠지고 아직 모르겠죠? 네, 모르겠어요. 가려면 뚫고 이렇게 가면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멀어요. 우리의 매매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이렇게 하니까 자꾸 볼 게 하나도 없네요. 이건 어때요? 아까 비슷해요. 음식료 현대차 기억나죠? 횡보하다가 빠졌죠? 네. 반등하는 듯하고 아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운송장비 현대차랑 아까 느낌이 약간 비슷해요. 비슷하게 나오죠. 횡보하다가 빠지고. 좀 보여줬지만 아직 뭔가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네. 유통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약한 종목들이 보통 이래요. 오래 횡보를 하지만 여기서 마치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빠져요. 요거 건설도 좀 비슷하죠. 네. 그런 눈으로 보니까 건설이 좀 별로죠. 네. 그렇죠. 뭔가 올라갈 것 같은데 약한 애들의 특징이에요. 한참 내려가다가 반등하고 또 내려가고 또 반등하고 또 내려가고 반등하고 또 다 내가- 이쪽만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더 횡보하거나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열어두면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진짜로 상승한다면 여기서도 보면 정배열이 되고 가야 될 자리잖아요. 안 되죠. 여기서도 또 빠져. 정배열이 되고 가야 되는데 못 가죠. 정배열이 되고 가야 되는데 실패했죠. 이렇게 확인하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도 정배열이 되고 좀 갔는데 또 바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습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정배열이 되고 못 가서 실패했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좀 안전할 수도 있어요. 시장은. 거의 다 봤나요 이제? 네. 증권 그냥 막 빠지죠. 서비스업 얘도 그냥 막 빠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현재 이래요 시장이. 네. 다 이건 어때요? 지금 그냥 차트만 딱 봤을 때. 지금 계속 그래도 꾸준히 최근까지는 올라가다는데 다시 지금 역배열 역별이 깨졌어요. 시작됐죠. 네. 이렇게 가면 너무 속상할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역별이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볼까요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역별이 이렇게 시작되고 눌려서 확 빠져야 되는데 들어져 버렸죠. 그러고 나서부터 정배열이 시작됐어요. 그러고 나서 눌렸다가 여기서부터 갔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갔고 여기서는 눌림도 없이 계속 갔을 때는 거품이면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자리들에서 보통 추세선을 항상 밑에서 걷잖아요. 추세선. 근데 이렇게 거품이 있는 자리는 추세선을 위로 가요. 이런 두 꼭지점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위로 걷고 튀어나온 부분이 고점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과거에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지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눈에 익혀놔야 돼요. 지금은 정말 매매할 게 없는 거예요. 과거에 작년에 잘 나갔던 애들도 볼까요? 얘도 보면 어때요? 잘 나갔습니다. 그죠? 여기서 정배열이 나왔죠, 이렇게 네. 나오고 좀 눌리는 듯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눌리고 쭉 가버렸어요. 이런 애들은 한번 역배열되면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아까 다우지수처럼 여기서 만약에 빨리 회복한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역배열 확 꼬꾸라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너무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어설픈 자리들이 있죠. 이게 바닥도 아닌 것이 상승도 아닌 것이 애매한 애들은 이런 구간들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자리에서 하면 되고 이런 자리는 월간 차트에서 우상향 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부터 주간 차트에서 보면 이런 자리들이 좀 나와요. 작년에 멋진 종목들이 참 많았어요. 얘도 어때요? 분명히 정배열이 됐는데 눌림의 과정 없이 쭉 와버렸죠. 그러고 나서 여러 번의 강한 하락들을 좀 보여주고 또 올려줬어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모두가 알만한 종목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요. 정상적으로 잘 안 갈 때도 있어요. 누구나 사고 싶고 누구나 사기 쉬운 종목들. 그러고 나서 지금 역배열이 시작됐죠. 네. 올렸다가 이렇게 가면 이건 정말 무서워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다면 다시 또 째려봐야겠죠. 예. 이런 식으로 보면 ETF를 이제 한번 직접 한번 얘기해 주세요. ETF를 보면서 직접 하나씩 아까 제가 했듯이 근데 사실
업종이랑 보면은 또 비슷하게 지금 전체 시장들이 조금 빠지고 있으니까 코덱스 200을 봐도 작년에 멋진 주식들이 많았던 것처럼 구간들이 지금 다 되게 좋았다가 여기서부터 역별 한번 하고 그 위에 돌파하지 못하니까 계속 쭉 빠지고 있어요. 좋아요. 이제부터는 좀 빨리빨리 한번 쭉쭉 내려가 보죠. 네. 직관적으로. 전체 코스피, 코스닥 예, 말고 예, 거기서부터. 종목으로 할게요.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그냥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역별 한번 하고서 빠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간에서 올라가면서 잠깐 눌렸다가 거의 그냥 쭉 가버렸죠. 쭉 한번 눌림 없이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역별 맞이하니까 이걸 깨지 무서운 못하고 깨지 못하고 그냥 계속 쭉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헬스케어도 약간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미디어도 다 비슷해요. 약간. 그렇죠. 네. 패턴들이 다 그렇죠. 네. 이건 아까 정배열되고 좀 정석적으로 움직였죠. 네. 정배열되고 여기서 좋은 모습이 나왔죠. 좋은 모습으로 쭉 떠서 쭉 가다가 지금 이제 역배열 돼갖고서 빠지고 있는 상황. 근데 역배열되기 전에 하락들이 좀 여러 번 보이죠. 네. 어디서 보이나요? 저는 여기 역배열 되기 전에 여기서 지금 한번 제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하락되기 전에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이렇게 한 주간 차트로 1, 2주씩 계속 뭔가 이렇게 이런 모습은 뭐냐면 이때 강하게 샀던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근데 팔 때 사람이 어때요? 내가 적당한 선에서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박스권 안에서 계속 파는 모습이 나와요. 요 언저리에서 팔겠다라는 거고 이 언저리에서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이렇게 주간 차트로 몇 번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비슷하죠? 상승할 때 이렇게 몇 번의 신호를 주고요. 하락하기 시작할 때도 몇 번의 이렇게 신호들이 나와요. 이렇게 요때 사겠다라는 것이고 샀으니까 좀 수익을 내야겠죠? 그 다음에 천천히 팔겠다. 그 다음부터 역배열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계속 눈에 익히면서 한번 또 보시죠. 네. 제가 관심 있어하는 건설 같은 경우도 다른 데처럼 쭉 뜬 이건 좀 더 위험한 계속 이렇게 내려가다가 역배열과 정배열을 계속 횡보하다가 여기서 한번 한번 뭔가 올라가서 쭉 잘 네. 올라가다가 안 깨지고선 그래도 근데 한 번씩 조금씩 이제 내려오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왜 하락하는 구간들이 생기고 하니까 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켜보는 봐야 되는데 네네 맞아요. 그리고 방송통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거의 밑에서 정배열이 이 구간에서 돼서 네. 눌림 없이 쭉 가다가 역배열 한번 맞이하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네. 다시 정상을 되나 싶을 때 또 한번 빠지고 그러면 완전 역배열 돼서 다시 올라가려나 정배열 좀 되니까 또 이 구간 때처럼 다시 뜨면서 잘 가다가 그 짧은 기간 다시 한번 또 하락세 한번 하더니 역배열 조금 되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배열이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이겨내고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 것 같기도 하는 네. 아까처럼은 쭉 빠질 것 같지는 않은 듯한 느낌? 좋습니다. 건설 제가 건설 참 관심 있어하는 건설 같은 경우도 이 시점에서 정배열이 잠깐 됐다가 빠지고 여기서 또 빠지고 좀 다시 또 정배열이 돼서 올라가나 해서 떠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빠지고 역배열 시작되고 계속 반복 짧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뭔가 그
안에서 채널을 만들고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정배열이 되면서 깨지지 않고 쭉 잘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씩 빠지고 두 번 빠지니까 다시 역배열. 지금 상황에서는 정배열이 되지도 않아서 왠지 더 빠질 듯한 여기서 이겨내지 못했으니까 왠지 이거는 건설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이 200일 이평선을 50일을 이렇게 쭉 가려면 네. 이렇게 갈 때 실적이 받쳐준 애들이 이렇게 쭉 가요 보통. 기업의 업적이 나오는 네. 거야?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누군가 많이 사면 이런 패턴이 대부분 나올 때가 많았는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데 수급만 붙었을 때는 이렇게 금방 끝나요. 정배열이 이렇게 잘못 그렸다. 정배열이 되고 받치는 듯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실적이 안 받쳐주면 금방 다 없어져요. 이것도 정배열이 되고 눌리는 듯 올라가지만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또 짧게. 못 버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사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 회사는 이 건설업종은 아직 실적이 뒷받침되는 건 아니다. 다만 어떠한 수급이라고 하면 누가 사는 건데 사는 이유가 어떤 테마적인 이유에서 사는 것인지 어떤 정치 테마적인 이유에서 산다면 빨리 도망 나와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와도 금방 허물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뭐 실적도 이야기하겠지만 실적과 수급이 딱 맞을 때 아까 삼성전자처럼 쫙 이렇게 멋진 애가 딱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다른 ETF 보시죠. 맞아. 그러면 화장품에는 좀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바이오. 작년에 엄청 멋있었네요. 네, 제약이 딱 누가 봐도 딱 멋있죠. 업종으로 봤을 때도 아까 네. 되게 좋았는데 네. 여기서 정배열 되면서 살짝 눌리는가 잘 싶었지만 눌렸네요. 그쵸. 쭉 잘 가다가 역배열. 여기서 한번 빠지는 거 한번 빠지나 싶은데 또 빠지면서 역배열이 되는 순간 올라가려나? 근데 절대 힘 맞추지 못하고 다시 한번 빠지더니 더 그냥 쭉 빠질 것 같은 그냥 분위기. 저도 한번 볼게요. 이 화장품주는 실적도 괜찮았었어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저는 지금 바이오. 예, 바이오 애들이 작년에 실적이 좋았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을 나왔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번 눌리고 네. 쭉 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이런 거는 사실 아주 강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할 때는 두 개의 어떤 선을 연결해서 봐도 된다고 했잖아요. 채널이요? 예, 이렇게. 보통 상승 채널은 밑에서 위로 긋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원래 기본적으로 뭐 요 언저리에서 이렇게 대충 걷겠죠. 이렇게 걷겠는데 위에서도 글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강한 놈들은. 그때는 요럴 때가 거품이구나, 고점이구나라고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이렇게 가는 놈들은 이렇게 거품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아까 거품 만들면 이런 식으로 몇 번씩 세게 빠질 때가 보여요. 이럴 때 팔고 나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팔고 나가는구나.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파는 거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상승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부스부스 들어와요. 이렇게. 이런 자리들. 그쵸? 특히 여기를 한번 나중에 느껴봐야 돼요. 이 불쑥할 때 정배열. 정배열 될 때 한번 확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가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쳐요. 이때 들어오고 눌릴 때 다 도망 나가고. 근데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거든요. 이런 자리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보통. 많이 손실도 나고 상승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보시죠. 증권은 제가 또 증권을 못 보면 조금 재미없어서
볼 것도 없네요. 지금. 네. 하지만 작년, 재작년 좋았네요. 그죠? 그리고 경기 소비재. 애매하죠. 네, 계속 그냥 많이 봤죠? 반복하다가 약한 회사, 약한 지수들이 이런 모습이라 했죠. 네, 쭉 빠지는. 근데 아마 여기서부터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네, 다 그렇죠. 네. 약한 애들의 전형적인. 음. 이거는 쉬지 않고 계속 빠졌네요. 역배열 이후부터. 그래도 작년은 좋았네요. 네, 정별이 돼서 쭉 눌림 없이 가다가 거의 눌림 없이 가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씩 빠지는 구간 보이더니 빠지고 올라가려나 싶을 때 절대 깨지도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서 한 번 힘없이 그냥 쭉 계속 빠지는 듯한 네. 느낌. 안타깝네요. 작년에 또 금융주로 손실 본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지수가 3천 간다라는 어떤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금융주를 많이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인데 어젠가 오늘인가? 하여튼 그 저도 어제 그 지수 그러니까 한 번 맨날 보잖아요. 근데 넷마블이랑 게임주 몇 개가 갑자기 올라가죠. 네. 네. 그래갖고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작년 다른 거랑 약간 비슷하게 하락 있다가 약간 어느 정도 하락해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정배열 한번 되고서 눌림 없이 그냥 쭉 가다가 가니까 또 강하게 빠지네. 그죠? 빠지고 하면서 역배열이 되고 계속 그냥 쭉 빠지고. 빠지네. 근데 근데 지난주부터인가 아니 그러니까 지난 이번 금요일? 달부터인가 하여튼 조금씩 근데 한 번 또 빠지긴 했는데 지금 약간 이슈를 탈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저게 주간 차트로 보면 어떤 모습으로 되면 갈 수 있을까요? 주간 차트로 봤을 때요? 예, 여기서 아까 제가 선 긋듯이 한번 그어보십시오. 지금 현재에서 만약에 간다고 치면은 이게 이때처럼 올라갔다가 뭐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 200 평균선 올라가는 시점 얘도 약간 방향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정배열이 되는 시점에서는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올라간 다음에 한번 조정 이후에 다시 간다면 떨어지지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계속 올라간다면 이때 그러면 구간처럼 혹시 대충 봐도 네, 시간이 한 몇 주는 남았겠네요. 그죠? 좀 걸리겠죠. 근데 다른 되게 아까 같이 봤던 약한 종목들보다는 조금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것도 이제 이슈 때문에 좀 저 장담을 네, 그런 거라 아직 몰라요. 그쵸. 네, 어떻게 될지. 네. 다 봤나요, 이제? 네, 대충, 어찌 예, 뒤에 예. 밑에까지 다 봤어요.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뭐 종목이든 업종이든 비슷한 모습을 가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좀 오랫동안 좀 이것저것 좀 비교해보니 확실히 실적과 수급이 딱 좋을 때는 반드시 비슷한 패턴의 모습들이 좀 삼성전자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패턴들이 나올 때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이 200일 이평선이 확 들어 올라갈 정도면 실적이 좋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 가거든요. 그러면 50일 이평선은 당연히 이런 모습을 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수할 수 있으면 아주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데. 네. 하여튼 일단 오늘 지수 업종 뭐 일간 차트, 주간 차트를 좀 보긴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지수에 대해서만 한번 좀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지수만 한번 조금 더 보고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